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진짜 지금 양쪽 볼이 오늘 하루 종일 두드려 맞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간 얼얼한 느낌인데, 네, 너희 새끼야 말 좀 똑바로 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혼을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오늘 조금 더 똑바로 말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만 요 전 영상에 대한 서머리를 좀 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벤츠가 앞으로 더 이상 자기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EQ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 EQ 이름 안 쓰고 더 본격적으로 전동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원래 고전적으로 있던 자기네들의 오리지널 라인업에 전동화 모델을 추가해 나가면서 EQ 라인업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겹치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제 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인터넷 연론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에서 어떤 기사들을 쏟아냈냐. EQ가 전기차 실패를 인정했다. 네, EQ 브랜드는 망했다. 벤츠는 전기차를 실패했어. 벤츠 전기차는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무 근거도 없이 무언가를 막 좋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뭐가 쓰레기라고 하거나 이런 거를 못 봐요. 제가 이게 성격이 그런가 봐. 못 보겠어. 이번에 제가 하도 근거 거렸더니 저기 뭐 너 근거 호소인이냐고 좀 댓글에서 막 좀 많이 혼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저기 우리 명장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현대 2.5 세타 엔진들 그 엔진 오일 줄어드는 거 그 이슈 가지고 무슨 뭐 자기가 봤을 때는 블록이 휘었대. 열변형이 왔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미친 소리거든 완전히. 근데 그걸 그냥 보고 있다가 우리 이치프님 덕분에 제가 그 피스톤 문제였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난리가 났었죠. 그거 저기 열변형 아니다. 무슨 열변형을 눈으로 보고 하냐. 현대차가 이거 피스톤에 문제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여기 드레인홀이야. 드레인홀 오랜만에 하네. 이 드레인홀 더 뚫어가지고 이게 아무도 모르게 잠수함 패치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현대차를 고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또 내가 그 현대차에서 돈 받고서는 무슨 현대가 나한테 무슨 뭐 사주를 했다나? 무슨 또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싸움이 커졌던 거고, 이번 이슈로 좀 다시 돌아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타해 주시고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벤츠의 전동화 전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벤츠가 EQ라는 브랜드 네이밍 명명법을 바꾸는 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더라도 진짜로 그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걔네가 지금까지 해온 이 전동화 전략의 하나를 다 뜯어보았을 때, 야, 이거 니네는 뭐 이거 지금까지 뭐 잘한 거 진짜 뭐 하나도 없이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이름 바꾸고 했다는 거네? 라고 했다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가 먼저 벤츠의 그런 공식 성명이 나왔을 때 어디서 포장지라냐고 제가 먼저 욕했을 거예요.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벤츠 EQ 브랜드 차량들에 대해서 악평을 많이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야, 이 돈 주고 차 타는데 승차감이 이러면 되냐, 저 워낙 승차감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특히나 비싼 차들은 전 진짜로 그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벤츠는 이 EQ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물론 디자인, 네, 쉣더피예요. 진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명명법도 진짜 너무 구려요. 너무너무 구려서 제가 EQE SUV 할 때 제발 이름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장난치냐고. 자동차 이름 뒤에다 SUV를 붙이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이름도 너무 별로고 디자인도 너무 별로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차감도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전기차 세상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가장 많이 걱정하셨죠? 야, 저 한 번 충전해가지고 300km, 200km 뭐 400km 탄다 치더라도, 야, 400km 타는 차가 그걸 어떻게 타냐고 불안해가지고 그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난 전기차 못 타 라고 말씀하실 때, EQS 450은 요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속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브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지만, 걘 겨울에도 600km를 타는 차예요. 날씨 좋을 때 타면은 800km도 타요 걔. 지금 EQS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차 있으면 가지고 와봐. 없어. 물론 디자인 너무 못생겼지만 벤츠는 적어도 여기서 한 획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대단한 주행거리 플러스 실내 인테리어, 뭐 인터넷에서는 무슨 뭐 야 노래방이냐 무슨 뭐 짱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보면 이뻐요. 예, 이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많이 팔았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네가 뭐라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동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EQ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대. 왜냐? 고전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브랜드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로 전동화 모델이 나올 거니까 이제 겹친대. 그래서 EQ 네이밍은 끝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무조건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가 지금 벤츠는 전동화 전략을 실패한 게 아니라는데 이런 세 가지 근거를 갖다 붙인 것처럼, 만약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을지라도 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주장대로 또 그거를 뒷받침할 그 어떤 근거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장님이 그 실린더 블록 열변형 왔다 그럴 때 그게 왜 이상한 소리였어요? 근거가
근거가 없었잖아. 아니 막말로 새 거랑 쓰던 거랑 줄자로 갖다 재가지고 뭐 제주는 뭐 그런 성이라도 보여주든가. 아무것도 없었잖아. 말뿐이었단 말이야. 저는 그냥 단순히 이거였어요. 벤츠에서 돈 받은 게 아니고 저도 뉴스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벤츠가 실패했어? 벤츠가 뭔가 공식 성명을 내가지고 인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댓글로 많이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벤츠 입으로 당연히 지들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진 않지. 물론 인정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그 어떤 얘네가 전동화 전략을 실패했구나 라는 그 어떤 무언가라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저는 또 아니 결국엔 판매량이 보여지고 주행거리가 길고 이제 얘네가 말하는 CES로 그냥 간다는데 라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라는 이런 서로 근거들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과연 이 벤츠가 전동화 전략을 실패했고 EQ 브랜드는 그냥 망했다라는 거에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이번 영상에도 다시 또 자꾸 근거 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거고, 자 이제는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저를 혼내주시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오늘 제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피력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또 여러분들과 그냥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합리적으로 벤츠 전동화는 실패한 게 맞아라는 근거로 제시해 주신 게 요 뉴스 기사예요. 기사 제목 벤츠 우리는 내연기관으로 간다. 전동화 5년 연기 라는 뉴스 기사죠. 자, 제가 하도 근거 거리니까 이제 요 뉴스 기사를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기사 아래 내용을 좀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22일 전동화 목표를 5년 연기하고 투자자들에게 내연기관 모델을 계속해서 단장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회사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 판매가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발표했던 얘네의 원래 계획이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50%를 EV랑 PHEV로 채우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2025년은 뭔 소리냐? 2021년에 갑자기 벤츠가 계획을 바꿔요. 근데 바꾸는 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 확 당겨요. 물론 뭐 여기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가겠다고 임시 발표를 한 거기는 하지만 당기는 것도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게 당겼어. 2021년이면 앞으로 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4년 뒤까지 뭐 전체 판매량의 50%를 EV랑 PHEV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해요. 원래 2030년이 목표였던 거를 5년을 앞당긴 거지. 자, 미친놈들인가 해가지고 202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봤는데 여기는 뇌피셜이에요. 요건 뇌피셜이에요. 네, 이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21년에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와 진짜 테슬라가 그냥 모든 자동차 시장을 그냥 다 쓸어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오토파일럿 진짜 너무 강력하고 진짜 전기차 시장에서의 이 독보적인 입지가 정말 이 내연기관 차들이 와 이걸 도대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면 제가 저 현대기아 좋아합니다. 저 현대기아를 까내리려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보면 현대차도 진짜 지금 봐도 너무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량을 막 제시를 해요. 지금 와서 보면 당연히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죠. 그리고 현대 벤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내연기관 차들한테 얼마만큼의 이 공포스러운 존재였는지가 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한국경제 기사를 다시 보면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했던 2021년 예측보다 5년 늦어진 것이다 는 것은 결국에 벤츠는 2019년에 발표했던 최초 계획으로 롤백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은 돌아간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2025년까지 그렇게 팔아보겠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으니까 우리 다시 원래 계획으로 갈게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업체가 미래 전기차 수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생산 능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실제 전기차 수요를 앞지르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이것도 한경 기사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미국 전기차 속도 조절 훈풍까지 현대차 기아 사상 첫 시총 100조. 네, 이게 타이틀인데,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전환 정책의 속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살짝 뒤로 미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살짝 뒤로 미루면 어떻게 돼? 내연기관 차를 팔면 팔수록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분간
마진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야.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차량 중 전기차 비중 67% 달성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배출가스 기준 강화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정책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당연하지만 뭐 폭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이 모여서 유럽 연합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격 비싸고 인프라 없다고 안 팔리고 판매량 줄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달성해? 안 돼. 배기가스 규제도 좀 뒤로 밀어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장 자체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세웠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벤츠를 비롯한 그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목표한 판매량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회사의 전동화 전략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전동화 목표를 5년 연기한다는 말은 벤츠가 무슨 우리 전기차 사업 실패해가지고 우리 5년만 좀 시간을 줘. 우리 5년 동안 다시 재정비 좀 해서 올게. 이 느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그 CLA 컨셉트만 하더라도 지금 뭐 주행거리가 700km에 당장 뭐 내년에 출시한다는데 무슨 전동화를 무슨 뭘 미루긴. 이걸 가지고 벤츠 전동화 실패했네? 벤츠 전기차 망했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주십시오. 자, 다른 댓글도 볼게요. 자, 좋아요 정말 많이 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 관련 종사자입니다. 현재 EQ 플랫폼은 처음 입찰 대비 계획 물량, 즉 관련 벤더들에게 배포한 RFQ에 기재된 생산량 대비 절반도 채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한참 못 미치는 60% 정도 달성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내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하잖아요. 아무리 100만 대 500만 대 팔아도 적자라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이게 그대로 대입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기존에 계획된 게 아니라 발생한 겁니다. 네, 즉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실 판매 목표를 높게 잡아놨던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댓글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벤츠가 돈을 착실하게 잘 물어줘야 될 문제지 그거를 그 브랜드 전체의 전동화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자꾸 벤츠만 볼 게 아니라 벤츠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다들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작년 2023년 내연기관차를 원래 고전적으로 팔아오던 브랜드가 내연기관차 100대 팔 때 전기차를 몇 대나 팔았느냐를 보는 표입니다. 작년 기준 미국에서 BMW가 12.5%, 폭스바겐이 11.5%, 그 다음 벤츠가 11.4%예요. 벤츠의 미국 시장에서의 전동화 비율은 BMW,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랑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다 고만고만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 시장 전체가 무너져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실패할 것 같아. 이 시장 자체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라고 말하는 건 인정할 수 있어도 명명법 하나, 이 네이밍 하나 바꿨다라는 이유만으로 벤츠는 전기차 망했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댓글 또 볼까요? 우리는 그걸 단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단종은 맞죠. 앞으로 EQS, EQE라는 이름은 더 이상 후속 모델이 안 나온다니까. 단종은 맞는 말입니다. 형이 뭐라고 주저리 말하든 팩트는 벤츠가 EQ 브랜드 접습니다 했을 때 소비자가 망했네 라고 생각하면 망한 거야.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여론이 형성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 형성되어 있는 여론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서로가 편하게 토론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벤츠가 EQ 브랜드를 접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EQ 명명법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EQ 브랜드를 버리는 게 원래 전략이었다면 반대로 성공했을 때를 따져봐야 합니다.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런칭에 성공했음에도 버리고 간다? 비용 시간 따져봤을 때 실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벤츠는 실패를 좋은 시도로 포장한 겁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전동화 시대는 옵니다. 전동화 시대가 와요. 언젠가 내연기관 차들은 없어질 거예요. 자, 이때가 됐을 때 EQS가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벤츠의 어쨌든 공식 성명이었고 그게 맞는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그 말이 아예 틀렸다라는 다른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쉴드를 치셔도 EQ 기술력 디자인 망인 건 인정합시다. 아니 이건 너무 포장질이지.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벤츠가 잘 나갔어도 EQ라는 이름을 버렸을까? 그러니까
물론 벤츠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만큼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요, 안 잘 나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EQ의 디자인과 상품성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레거시 세그먼트 기반의 전동화로 가겠다는 의미임. 다만 EQ가 그 디자인으로부터 뽑아낸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판매량을 이만큼 만들었다고 하면 과연 그걸 실패라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명장하고 다이길 때는 독립투사 마냥 멋져 보였던, 하다못해 드럼 브레이크 논란에도 꿋꿋하게 의견을 피력하던 모트라인이 그렇게 멋져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벤츠 EQ 브랜드의 여론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나 정책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순 판매량 수치 하나로 밀고 나가는 모습은 정말 옹호 불가능한 듯 싶습니다. EV9이 국내에서 할인을 하는 이유가 명확한 시점에 EV9이 안 팔려서 할인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걸로 할인을 대폭 때리는 EQ 브랜드는 판매량이라는 수치 하나로 이렇게까지 실드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심이 어떤지 싶습니다. 일단 뭐 너무 조심스럽지만 하나씩 말씀을 또 드려보면, 할인과 관련해서는요, 고가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EQS 중에서도 그 45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억 후반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할인한다, 4천만 원 할인한다라고 하면은 뭐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전기차들과 이제 비율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i5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500, 2,000 할인을 하는데 비율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할인을 때렸을 때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그러면 할인을 때렸기 때문에 엄청 더 싸졌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단지 벤츠의 가격이나 정책만을 놓고 또 벤츠가 전동화 전략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가장 쉬운 예로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걔네 진짜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은데 그냥 판매 가격을 막 몇천만 원씩 막 위로 막 올렸다 내렸다 막 해버리잖아,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EQE 같은 경우에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놓고 본다? 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이렇게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BMW한테 판매량으로 밀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단지 가격을 할인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을 할인했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생각이 들고, EV9을 예로 좀 들어주셨는데, 그 EV9을 누구보다 열심히 좀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EV9 할인 대란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사실 할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수요 둔화의 문제 자체도 있는 거고, 단지 할인을 얼마 한다고 해서 그 차가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V9 아무리 그렇게 깠어도 할인한다 그럴 때 뭐 영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뭐 봐라 역시나 뭐 망했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그 EV9 승차감이 싫어가지고 뭐 안 좋게 평가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떤지 싶습니다. 진짜로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영상 이후에라도 깔게 생긴다면 얼마든지 앞장서서 다루겠습니다. 전기차 오너로서 정말로 전기차 안에서 벤츠가 승리했다고 보나? 현기보다 차가 좋다고? 일단 저는 벤츠가 승리했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벤츠가 전기차 폭망했다는 근거는 없지 않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현기보다 좋다고, 현기보다 좋겠죠.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기아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율을 볼 때 폭스바겐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성노형 추에 그냥 보내주자, 실패한 게 맞아, 얘들 전략이 EQ를 붙여서 CES 이런 식으로 차세대 라인업으로 갈아치우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어.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댓글을 달았어요. 차세대 라인업을 EQ를 붙여가지고 갈아치우겠다고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했더니 수많은 리뷰어들도 EQ 신차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해왔대요. 아무튼 여기서도 근거 얘기했다가 또 욕 오지게 먹었네 이것도.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벤츠의 전기차 만들기 수준이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Q 브랜드를 앞으로 기존 브랜드에 녹여서 성공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벤츠가 계획하는 것이라면, 전동화 계획을 앞으로 수년간 연기한다는 언론 보도는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대표님께서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두 번째 한경 기사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앞쪽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점에서 벤츠의 전기차 수준이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냐? 네, 저는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기차를 많이 타요. 테슬라도 있고 모델 3 있고 타이칸 있고, 회사에 뭐 G80도 있고, 어머니 GV60 타시고 아버지 EQS 타시고, 주변에 전기차가 정말 많은데, 벤츠가 아무리 못생기고 뭐 승차감이 뭐 어쩌고 뭐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그 실내 인테리어, 야 뭐 벤츠가 인테리어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행거리, 이거는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버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디 광고 카피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타보면 겨울에 영하 10도인데 고속도로를 히터 켜고 600km를 탄다니까. 그래서 진짜 뻥 안 치고 그걸 계속 타잖아요. 그 디자인이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뭐 눈에 막 그 학력 개수가 보이는 것 같고, 왜냐면 너무 편하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웃기네. 세상에 EQ 브랜드를 널리 알렸으니 할 일 다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독삼사처럼 역사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브랜드를 몇 년 만에 폐기한다네. 그냥 인정하세요. 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씀하신 대로도 독삼사는 역사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역사를 중요시하는 애들이 전동화 세상이 됐을 때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를 버리겠냐고. 그걸 생각해보면 네이밍을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벤츠사랑 눈물겹네요. 이게 뭐 깐 벤츠 모아보기 영상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뭐 아주 많이 이상하군요. 이번 영상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뭐 댓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어쨌든 다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신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왜 이게 현대기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기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벤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제가 현대기아를 싫어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전기차 관련된 얘기나 자동차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벤츠는 지금 자신들이 계획했던 전동화 전략을 잘 이행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조차도 전동화 시키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첫 타자 CLA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랑 경쟁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걔네 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가 넘는데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장 벤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또 신차 공수를 막 하겠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또 그런 정보들을 바로 알고 벤츠가 이제 더 공격적으로 오겠구나, 그럼 또 어떤 차들이 출시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알고, 그러면서 차량 구매할 때 현대기아 차랑 같이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뭐 상투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브랜드들도 여러 방면에서 뭐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은데 시장 상황이 좀 빨리 개선되고 인프라도 빨리 좀 확충이 돼서 빨리 더 좋은 전기차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